황민호의 진짜 뉴스. 뉴스. 안녕하세요. 경험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오늘은 104회인데요. 이제 104회부터 좀 약간 포맷을 좀 변경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의회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정선희 의원님을 이제 모셔서 고정 코너를 하나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고정 코너는 보시는 것 같이 의정부시 의회 정선희 의원의 써니 뉴스입니다. 이게 정선희 의원님 이제 이름이 이제 선인데 그걸 이제 우리 정선희 의원님 그 민주당 소속인데 당에서는 이제 써니라는 애칭으로 이제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써니 뉴스 하면 좀 재미없어서 써니 뉴스에서 이제 타이틀 하나 만들어서 한 2주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씩 한 2주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의정부시 의회에서 바라보는 의정부시 소식 그리고 의정부시 주민으로서 그런 이제 뭐 느낌이나 아니면은 이런 의정부시의 현안 같은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역 의원이시고 재선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의정부시 이제 시정이나 아니면 시의회 의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이 청취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선희 의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인사도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경험일보 팟캐스트 첫 출연이니만큼 또 정중하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인사드렸고요. 네, 저는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 1동, 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도 뭐 깔끔하게. 뭐 방송 경력이 좀 있으시죠? 아무래도 대학 때 무슨 방송반을 활동하셨다고. 예, 뭐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조금 했었습니다. 예, 목소리가 네. 딱 그 아나운서 톤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선희 의원님이 제가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아니 외소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제가 더 이렇게 너무 네? 크게 보여갖고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첫 회니까 가볍게 처음부터 이제 너무 무겁게 할 수는 없고 가볍게 이제 코너 이제 소개를 했고 앞으로 어떤 취지 나갈 것인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시 의회가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보도를 많이 했고 전국을내도 많이 방송됐고 뭐 40일간 파행을 겪어갖고 겨우 원구성이 돼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의 오점을 남기면서 이제 의정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정리나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뭐 입장 같은 걸 우리 정선 의원님 이제 현역 의원님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그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6.13 지방선거 끝나고 8대 의정부시 의회를 이제 개원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원 구성에 대한 부분에 좀 주춤한 부분이 있었어요. 40일 정도 저희가 원 구성이 안 돼서 좀 많은 어려움에 이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께 되게 좀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할을 본의 아니게 또 재선이라는 이유로 하다 보니 좀 미흡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저희가 민주당이 8분이 계셔요. 비례 1분에 지역구 의원 7분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당선이 됐는데 초선 의원이 6분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처음은 좀 많이 부족할 거다, 또 약할 거다, 미비할 거다라는 염려 때문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자유한국당하고의 어떤 그런 원구성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잘 해결이 됐고 안지찬 의장님 또 이모석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 3분을 다 이제 선임을 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282회 임시회를 또 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 40일 동안 정부 시민들의 어떤 걱정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하시면서 네. 뭐 근육을 많이 좀 치우신다고. 네. 네, 하여튼 원구성이 이제 어렵게 된 만큼 의정부시 의회에서 이제 정당을 떠나서 네. 이제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그 의정부시 최대 현안이죠. 7호선 관련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원구성 되시자마자 뭐 여야 떠나서 합심해서 13명의 시의원님들이 뭐 건의문도 채택하고 7호선 연장해달라고. 네. 이제 7호선 연장 그 굉장히 현안 뭐 지방선거에서 또 7호선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7호선 연장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법을 찾아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뭐 뚜렷한 해법을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정선 의원님이 뭐 대통령이면 바로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아직 의원님이시니까 네.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방법이나 앞으로 향후 뭐 어떻게 이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잡힌 게 있나요? 뭐 의회 입장에서 일단은 이제 먼저 그 7호선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 의정부시에서의 원하는 그 노선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장암 신곡역 그리고 또 밀락동에 지금 이제 신도시를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입주에 되어 있고 앞으로도 입주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제 의정부시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역할, 이번에 282회 임시회 때 전체 의원 13분이 함께 7호선 노선 변경에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낸 것도 그러한 의미이고요. 또 지역 주민들만의 어떤 그 목소리로만 하기에는 사실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낸 건데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공시된 상태에서 뭔가 노선을 변경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예비 타당성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주민들이 욕구하고 또 갈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의원들과 또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함께 공조해서 좀 그 뭐 타당성에 그 비율만큼 뭐 안 됐다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0.88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작용 아니면 지역 주민의 열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현재 노선이 변경돼서 나중에 우리가 역을 신설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7호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의정부가 사실은 안 되는 걸 되게 한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호원 IC 그렇죠. 제가 이제도 호원 IC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호원 IC 안 된다고 정부에서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 뭐 시의원, 도의원, 또 뭐 시장, 주민들까지 다 나서서 맞아요. 심지어 몇 명 시의원들은 이제 삭발까지 했죠. 네, 맞아요. 공개적으로 삭발 투쟁까지 하면서 결국은 유치했습니다. 호원 IC를. 그것도 저희들한테 아주 유리하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7호선도 이것도 사실 그 밀락 신도시 이게 지금 형성되면서 사실 신도시라는 게 이제 교통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이게 하는 게 맞는다. 이제
그 안 되다 보니까 밀락역을 갖다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추진해달 7호선 밀락역 연장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철이라는 게 한번 노선이 그려지면 이제 고시가 돼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여기 만들어지면 다시 옆으로 선을 그려서 추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그 밀락역을 이제 좀 이제 해달라. 이제 이건데 안 그러면 장례역이라도 좀 그려달라. 네. 노선이라도 그려달라는 건데요. 그거를 좀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경기 북부가 소외되고 또 낙후되고 교통 문제 이런 거 배려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기사 등등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네.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이 지역을 한번 와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의정부 밀락역 가보시면 교통이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 대중교통이 맞습니다. 신도시 규모에 비해서 전철 7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의정부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차선적으로 장암역이 있으니까 네. 장암역을 저 밀락동 쪽으로 잠깐 좀 올려서 지금 이제 장암역이 외딴 곳에 활용도가 낮으니까 네. 약간 좀 올려서 해달라는 거 아니면 신공역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면 이제 밀락역을 아예 이제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거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사실 좀 많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예. 그 이제 뭐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네. 예, 또 안 되던 노선을 또 이제 뭐 맞아요. 적극 예, 뭐 시장으로서 네. 목소리를 내서 또 됐던 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의원 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장암역에서 많이 또 환승도 했었고 네. 또 그 저는 이제 장암 우성역에서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많은 불편함 부분이 사실은 체감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막 정말 끼어 타는 버스에서, 예, 그 출근 시간에 발을 동동 거리면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또 그냥 통과해버렸을 때 그런, 뭐 이렇게 아쉬움, 또 막 이렇게 억울한 화남,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지역 주민의 그 교통의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원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죠. 삶의 질인데 그쵸. 만족도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통이라는 거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부에서 외부로 뭔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서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류, 소통, 그런 것들을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지금 뭐 서명 운동도 받고 있습니다. 따로.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서명 운동 받고 이제 뭐 국민청원도 뭐 할 것이고 네. 또 뭐 걸개대회도 이렇게 한다면 또 뭔가 우리 의정부 시민이 뭐 장암역, 밀락동에 계신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의정부 전체의 주민의 열망하는 목소리로 표출이 된다면 아마 꼭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더 예.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네. 혹시 뭐 석발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성 의원에게 삭발이라는 네. 네, 아니 뭐 농담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저기 네. 안 돼, 근데 뭐 네. 꼭 필요하다면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 여성분들 나중에 가발 사주실 거죠? 가발값이 비싸서 삭발을 좀 취소하겠습니다. 네. 삭발로. 네. 네. 그 7호선 이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이제 현안이 많은데요. 그건 이제 추 이제 저희들이 계속 다루기로 하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의회가 283회 임시회가 이제 조만간 9월 며칠 날이죠? 6일입니다. 9월 6일 날 이제 있죠? 네, 예. 맞습니다. 9월 6일 이번에 13일간.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떤 주로 이제 그걸 다루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걸 다루고 어떤 내용을 또 우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사실 전망이나 아니면 간단한 뭐 소개 같은 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고요. 네, 정례회. 정례회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전년도 네. 2017년도 결산
를 보는 중요한 업무가 거예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조례나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임시회나 정례 때 다룰 수 있는 안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산이죠. 결산, 승인안.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년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썼는가 그쵸.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죠.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를 뭐 준감사 성격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쵸. 예, 그리고 또 의회가 뭐 존재하는 이유가 또 이런 결산,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심사할 때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뭐 여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이 좀 이제 다르겠지만 의회 의원으로서 또 꼼꼼히 결산 검사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뭐 예산 내년도에 어떤 비용을 쓸 건지 그 비용이 적절한지 또 시민의 어떤 복지와 복리 관련 또 우리 그 의정부시 관내 시설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다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심사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예산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됐는지 적절하게 절차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또 비용의 어떤 그 모자람과 남음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알아보는 부분이라면 결산인데 예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예산보다도 저는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돈이야 주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주는 대로 다 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잘 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아도 안 되지만 모자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 예산을. 그럼요. 그러니까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사업이 실효성에 있어서 안 된 것이고. 좀 뭐랄까 이렇게 누구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의 사업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남았다면 예산 심사 때 적절한 그 예산을 쓸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남아도 안 되지만 모자라도 안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결산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절차대로 썼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그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직접 쓰는 비용도 있지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그 비용들이 다른 루트를 다른 뭐 기관을 통해서 나갔다면 그거에 대한 감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하게 잘 썼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보조금 같은 거, 보조금 요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보조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을 그래서 보조금 사용을 어떻게 잘하냐. 왜냐면 결국은 다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는 돈이 잘 쓰였나 이거를 잘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계부를 쓸 때도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느냐 가계부를 한 달 이렇게 결산하는 게 내가 이번 달에 많이 썼던 적게 썼다 아니면 뭐 불필요한 데 썼다 그래 이제 다음 달에 또 예측해서 또 내년 예산을 또 잘 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 잘 쓰시죠? 우리 가계부 잘 쓰실 것 같아요. 여기 회계 뭐 의정부시 몇천억을 이렇게 막 꼼꼼하게 따지시는데 가계부는 좀 썼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메모만 살짝 중요한 것만 의회 결산 때문에 가정 결산은 좀 소홀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이제 뭐 짧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써니 뉴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원체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을 잘하셔갖고 과찬이십니다.
클릭수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하여튼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의정부 시민들이 궁금한 거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가까이에서 이렇게 알고 싶은 거 네. 그리고 뭐 혹시 이제 민원 같은 것들이 네. 있으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 네.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좀 사소하지만 그래도 알면 좋겠다라는 정보 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소통하고 싶고요. 써니뉴스 아까 이제 뒤에 있어서 되게 제가 작게 왜소하게 보여서 예, 그게요. 앞으로 잡고 왔습니다. 했더니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서 예,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서 화면이 꽉 차네요. 멋진 파트너 예, 신 우리 황민호 기자님께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재밌게 즐겁게 좀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써니뉴스 좀 잘 이렇게 항상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의정부의 아주 핫한 뉴스하고 이슈를 네. 무를 썰듯이 아주 네. 날카롭게 써는 그런 네. 써니 뉴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이제 소통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저도 뭐 언론에 있고 저희 의원님 하시지만 소통한다는 거 이런 채널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반응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지만 좀 귀엽게 좋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선희 의원님 또 좋은 소식을 저희한테 이제 주시니까 이 써니 뉴스를 들으면 아무래도 뭐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